예진아, 우리 잠깐 옥상에서 얘기 좀 할까? 새 시누이가 막대기를 들고 둘러쌌을 때 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3년 동안 순하디순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임신 못한다고 비난하고 경제력 없다고 깔보던 그 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평소 같으면 고개나 숙이고 있을 그녀가 오늘은 이렇게 당당하게 상석에 앉아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옥상에서 막대기를 든 새 시누이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그 실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시댁 식구들이 절대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3년 동안 참았던 분노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화요일 오후 예진은 혼자서 대형마트 카트를 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도영은 또 출장을 떠났고 시댁 제사 준비는 온전히 예진의 몫이 되었죠. 카트에는 이미 제사상에 올릴 배, 사과, 대추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시누이들이 만든 단체방 서가 네 자매였습니다. 예진은 이 방에 들어와 있지만 거의 구경꾼에 불과했죠. 둘째 시누이 지선이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추석도 예진이가 알아서 준비하겠지.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셋째 시누이 수진이 바로 답장을 달았어요. 당연하죠. 장손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지방대 나와서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럴 때나 써먹어야죠. 넷째 시누이 나경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돈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임신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메시지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예진이 착하니까 순하니까라며 은근히 일을 떠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임신 소식이 없자 시누이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치 예진이 서가의 대를 잇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라는 듯이 말했죠. 하지만 정작 불임 검사에서는 도영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고기 코너로 향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쇠고기를 골라야 했거든요. 1등급 한우갈비를 보니 킬로당 8만 원이었습니다. 예진의 한 달 용돈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시댁에서 싸구려 고기 올리냐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죠. 계산대를 지나며 예진은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62만 원. 예진이 결혼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한 달 동안 받던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우리가 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영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예진은 부엌에서 혼자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일. 원래는 시댁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었지만 어느새 예진 혼자의 몫이 되어버렸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출장 일정이 길어져서 추석 당일에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제사 준비 힘들겠지만 부탁해요. 예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제사 당일까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녁을 혼자 먹으며 예진은 시누이들의 카톡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니 예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망설여졌습니다. 추석 하루 전인 수요일 밤 11시, 예진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온몸이 쑤셨죠. 손목은 칼질 때문에 아팠고 발목은 계속 서 있어서 부어올랐어요. 냉장고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갈비찜, 각종 나물, 전류, 과일까지. 내일 시댁에 가져가면 시누이들은 수고했네라는 한마디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게 뻔했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단체방이었죠. 둘째 지선 내일 몇 시에 가면 돼요? 예진이가 다 차려놓겠죠? 셋째 수진 저는 12시쯤 갈게요. 어차피 예진이가 알아서 하니까요. 넷째 나경 엄마 예진이한테 임신 얘기 또 해주세요. 3년째 소식이 없으니까 병원이라도 가라고요. 시어머니 박순자 그러게. 우리 도영이 유전자가 문제일 리 없는데 예진이가 문제인 것 같아.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작 불임 원인이 도영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에서는 계속 예진을 탓하고 있었어요. 도영은 굳이 말할 필요 없다며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예진은 떨리는 손으로 언니 예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인지 조용했어요. 언니.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진아. 왜? 무슨 일이야? 예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예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예린은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예진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시누이들의 카톡 메시지들, 혼자서 제사 준비하는 것, 임신 때문에 받는 압박, 도영의 무관심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 나 정말 힘들어. 매번 참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정말 한계야. 예린은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서 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예진아, 일단 진정해. 언니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 언니도 바쁜데. 무슨 소리야? 내 쌍둥이가 힘들어하는데 무슨 일이 더 중요해? 예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예린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동생에게 시댁 카톡 대화방 스크린샷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사진과 인물 정보도 요청했죠. 내일까지 모든 자료 보내줘. 그리고 이번 추석은 언니가 처리할게. 언니, 무슨 말이야? 쌍둥이 바꿔치기 해본 적 있잖아. 이번엔 진짜로 해볼 거야. 예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예린은 즉시 비서에게 연락해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긴급 연차를 신청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동생이 더 중요했거든요. 밤새 예린은 동생이 보내준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성격, 약점, 시댁의 위계 질서까지. 완벽한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이번엔 언니가 나선다. 걱정 마, 예진아. 추석 당일 오전 10시, 서가본가 앞에 택시 한 대가 서더니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언뜻 보면 예진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 예진이라면 절대 입지 않을 화려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머리도 세련되게 웨이브를 넣어 스타일링했거든요. 예린은 시댁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동생에게서 받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둘째 시누이 지선의 고압적인 성격, 셋째 수진의 경제적 우월감, 넷째 나경의 유치함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 박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예진아. 어디서 그런 옷을? 박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린은 평소 예진보다 훨씬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에 박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거실에는 이미 시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째 미선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째 지선과 셋째 수진, 넷째 나경은 예린의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예진아. 너 오늘 왜 그렇게 차려입고 왔어? 둘째 지선이 비꼬는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추석인데 당연히 차려입고 와야죠. 예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평소 예진이라면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을 텐데 예린은 거침없이 상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모두 예린에게 집중됐어요. 어머, 거기는. 셋째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상석은 보통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앉는 자리였거든요. 제가 장손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여기 앉아야죠. 예린은 아무렇지 않게 상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평소 예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항상 눈치를 보며 구석자리에 앉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해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수저 좀 가져다 주세요. 예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넷째 나경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수저요. 제가 장손 며느리니까 먼저 상 차리기 전에 점검해봐야 하잖아요. 예린의 말에 시누이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예진이라면 제가 가져올게요라며 직접 나섰을 텐데 오늘은 시누이들에게 가져다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진아, 오늘 왜 이렇게 달라진 것 같니? 평소와 많이 다르네. 어떻게 다른가요? 예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저는 평상시와 똑같은데요. 둘째 지선이 팔짱을 끼고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너 오늘 성형이라도 했니?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언니, 실례되는 말씀이네요. 제가 왜 성형을 해야 하죠? 예린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되받아쳤어요. 시누이들은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예진이 갑자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웠거든요. 특히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셋째 수진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평소에는 눈치나 보더니 오늘은 왜 이래? 눈치를 왜 봐야 하죠? 저도 이 집 가족인데요. 예린의 대답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예린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조금만 당당하게 굴어도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당황하다니요. 제사상 차리기가 시작되자 예린은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 각종 나물, 전류들이 식탁 위에 놓였어요. 시누이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죠. 어머, 예진아. 이번에는 음식을 제법 잘 준비했네. 둘째 지선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방대 나와서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셋째 수진이 비꼬듯 덧붙였어요. 평소 예진이라면 죄송해요라며 고개를 숙였을 텐데 예린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지금 언니는 뭘 하고 계세요? 명문대 나오셨다면서 지금은 카페나 운영하시잖아요. 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죠? 예린이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실제로 수진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너 오늘 왜 이래? 수진이 버벅거렸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예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제사상을 계속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수진이 나섰어요. 예진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돈 돼서 이 집안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예리는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 돈 얘기하시는군요. 당연하지. 내가 벌어오는 돈이 뭐가 있다고. 그럼 앞으로 제사 비용 다 각자 부담하시는 건 어때요? 예린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어요. 시누이들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 제사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 계산해 드릴까요? 한우갈비 35만 원, 각종 나물과 전 재료비 15만 원, 과일값 12만 원, 총 62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린이 정확한 금액을 말하자 시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앞으로는 4등분해서 각자 15만 원씩 부담하시죠. 그럼 저도 당당하게 제사상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진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무시받고 싶지 않아요. 형님들이 돈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넷째 나경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오늘 이상해. 평소에는 순하기만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임신 소식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하게 굴어? 예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장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나경이 건드린 거였어요. 형님,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경이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무조건 여자 탓만 하세요? 예린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도영의 불임 검사 결과를 아는 예린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 예진만 탓하고 있었는데 정작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나경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함부로요? 형님이 먼저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예린이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평소 순하기만 하던 예진이 갑자기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니 당황스러웠거든요. 더군다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진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저랬지? 지선이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수진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예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조금만 당당하게 말해도 이렇게 당황하다니 평소 예진이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는 동안 시누이들의 시선은 계속 예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예진의 모습에 당황스러웠거든요. 특히 아까 임신 얘기를 꺼냈을 때 예진이 보인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둘째 지선이 셋째 수진과 넷째 나경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거실을 나와 복도에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쟤 오늘 진짜 이상해. 지선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는 우리 눈치나 보더니 갑자기 왜 저래. 수진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경이 가장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임신 얘기할 때 보셨죠? 완전히 건방져졌어요. 누가 저런 말 하라고 가르쳤나? 한번 단단히 얘기해야겠어. 지선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새 시누이는 예린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예진아, 우리 잠깐 옥상에서 얘기 좀 할까? 지선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린은 속으로 웃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동생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시누이들이 예진을 구석으로 몰아서 혼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했어요. 좋죠. 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예린은 태연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자 시누이들은 예린을 가운데 둘러쌌어요. 마치 신문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지선이 팔짱을 끼고 다그쳤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린이 여유롭게 되물었어요. 평소에는 고분고분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건방져진 거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방지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예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나경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진짜 오늘 미쳤구나.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때 수진이 옥상 구석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한번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지선과 나경도 주변에서 막대기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예린을 위협하려는 의도였죠. 어머,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예린이 오히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한번 혼나야 정신을 차려. 수진이 막대기를 들고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수진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서 막대기를 떨어뜨렸죠. 동시에 발로 지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어떡해. 지선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당황했어요. 나경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예린은 이미 나경의 귀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야야야. 나요. 나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지금까지 참아준 게 고마운 줄 아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과 지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예린을 올려다봤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뀐 거였죠. 3년 동안 우리 예진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예린이 나경의 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아파요. 놓으라고요. 나경이 울먹거렸어요. 아픈 건 저희 동생이었어요. 지방대 출신이라고 임신 못한다고 돈 못 번다고 3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린은 나경의 귀를 놓지 않은 채 계단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어디 가는 거야? 지선이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아팠어요. 이제 진짜 얘기 시작하죠. 예린이 나경을 끌고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수진과 지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예린의 뒤를 따라갔어요. 평소 순하기만 하던 예진이 갑자기 이렇게 강해진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거실로 내려가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첫째 미선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나경이 울먹거리며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예진아,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예린은 나경을 소파에 앉히고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예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이네요. 시댁 식구들은 예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예진아, 뭘 하려는 거니? 시어머니 박순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린은 노트북을 거실 TV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서봉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동이야 이게. 아버지, 잠시만 보세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TV 화면이 켜지자 카카오톡 대화창이 나타났습니다. 서가 내자매 단체방이었죠. 시누이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에는 지난 몇 달간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선 이번 제사도 예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 맞죠? 수진 당연하죠. 지방대 나와서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럴 때나 써먹어야죠. 나경 임신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박순자 우리 도영이 유전자가 문제일 리 없는데 예진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서봉길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뭐야? 서봉길이 중얼거렸습니다. 예린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예진이 혼자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예진이 몰래 설치한 것이었죠. 영상 속에서 예진은 손목이 아픈 듯 자꾸 주물렀어요. 하루 종일 칼질을 하고 요리를 하느라 손목이 붓고 아팠던 거였죠. 그런데도 쉬지 않고 계속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고 서봉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난 설날의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예진에게 쟁반을 던지는 장면이었죠.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제대로 못하는 게 뭐야? 영상 속에서 박순자가 소리치며 쟁반을 예진에게 던졌습니다. 예진은 쟁반을 피하려다 손등에 상처가 났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서봉길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고. 서봉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면에 고스란히 담긴 자신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온 영상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예진이 혼자 있을 때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언니, 나 정말 힘들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영상 속 예진이 전화를 하며 울먹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시아버지 서봉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소에는 가족일에 무관심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몰랐다. 서봉길이 중얼거렸습니다.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카톡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첫째 미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구나. 예리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게 3년 동안 저희 예진이가 겪은 일들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진실이 공개된 이상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예린의 휴대폰에서 화상통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도영이었어요. 예린은 휴대폰을 TV에 연결해서 화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도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출장지 호텔방에서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도영의 등장에 당황했어요. 특히 방금 전 충격적인 영상들을 본 직후라 더욱 어색한 분위기였거든요. 도영아. 시어머니 박순자가 반가운 척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도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출장 중이라 직접 가지 못해서 화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화면 속 도영은 잠시 멈춘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가족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영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건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도영아, 그게 무슨... 시아버지 서봉길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도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내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으로서 보호해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영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던 도영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어머니, 누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영이 화면을 통해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제 아내를 무시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요. 박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도영아,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도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쟁반을 던지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며느리한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으로 모든 게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시누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선 누나, 수진 누나, 나경 누나. 제 아내를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임신 못한다고 비난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 순둥이 막내 남동생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도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임신 문제의 원인이 저한테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실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제게 있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제 아내만 탓했죠. 도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도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제가 말해도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더 심하게 아내를 탓하지 않았을까요? 시아버지 서봉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영아, 그럼 우리가 예진이한테. 네, 아버지. 3년 동안 아무 잘못도 없는 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를 괴롭히면 저도 이 가족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것도 전적으로 지지할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경악했습니다. 평소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던 도영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도영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지. 시어머니가 울먹거렸어요. 어머니도 당하던 며느리였잖아요. 도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시달렸던 기억 있으시죠? 그런데 왜 제 아내한테는 똑같은 일을 하세요?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영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이제 선택하세요. 제 아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저와도 인연을 끊거나. 도영의 최후 통첩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영의 화상 통화가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 순하던 막내 도영의 강경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예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이네요. 예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누이들이 고개를 들어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예진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예진이가 아닙니다. 예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둘째 지선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강혜진의 쌍둥이 언니 강혜린입니다. 예린의 고백에 거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시누이들은 입을 벌린 채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예진이는 어디에? 셋째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예진이었어요.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에 소심한 표정을 한 채였죠. 저 여기 있어요. 예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예린 옆에 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경악했어요. 정말로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진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모습이었고 예린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일란성 쌍둥이였구나. 시아버지 서봉길이 중얼거렸습니다. 예린이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우리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보신 모든 증거들, 그리고 도영 씨의 말까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진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했구나. 예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시아버지 서봉길이 일어나서 예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지 못했구나. 시누이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예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첫째 미선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예진아, 언니가 잘못했어. 너한테 무관심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둘째 지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지.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말 미안해. 셋째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얘기하면서 너를 무시한 거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넷째 나경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언니가 제일 나빴어. 임신 얘기로 너를 괴롭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가 중요해요. 각서를 쓰겠습니다. 시아버지 서봉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예진이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게요. 시누이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예진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종이에 적어 서명했어요. 한 달 후, 한 고깃집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서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누이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예진과 예린 앞에 올려주고 있었거든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예진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예진아, 이거 맛있지? 둘째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예진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린과 예진은 나란히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확인하러 올 거예요. 예린이 시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마세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예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예진은 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당연한 거야. 우리는 쌍둥이잖아. 예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서가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진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쌍둥이 언니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